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공통국어 비상 박출판사의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쓰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지문에서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이 사회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나 입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고요. 그 후에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고 주제와 예상 독자 등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개요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개요에 맞게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글로 정교하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 따라서 이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문에서는요, 이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 정후라는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요. 일단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짜 인간관계 지겨워 누리 소통망 탈퇴 진짜가 그리워라는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이제 이 정우라는 학생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제 기사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이 누리소통망으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면서 인간관계가 더 풍요로워졌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문기사에서 말하는 것과 이 정후의 생각이 부딪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후가 원하는 글쓰기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함께 논의해봐야겠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라는 예상 독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우가 쓸 글의 주제, 목적, 독자 항상 언제나 우리가 이 주제, 목적, 예상 독자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글의 주제는 누리소통망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한다. 기사와는 반대의 내용이죠. 목적은 이제 설득이고요. 예상 독자는 누리소통망을 자주 이용하는 학급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자료를 수집했고 그 각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확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료는 전문 서적에서 가져온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실태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누리소통망의 가치를 이야기하겠다고 글의 도입 부분에 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두 번째 자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최근 3년간 누리소통망 이용률 추이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누리소통망을 이용하고 있으니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정보를 선정하지 않겠다는 이제 생각을 밝히고 있네요. 세 번째로는 인터넷 신문 기사인데요. 이것은 이제 소셜 다이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기사예요. 그래서 누리소통망이 인간관계를 강화해준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이것을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료가 어떤 점에서 활용할 만한지, 어떤 점에서 활용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이런 거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우가 이를 바탕으로 지금 개요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주제, 누리소통망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한다. 요거를 가지고 서론에서 누리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본론에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해주는 누리소통망, 인간관계를 강화해주는 누리소통망, 현대사회에서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방법, 그리고 결론에서 누리소통망으로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 요렇게 개요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에서는 이러한 개요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제와의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작성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해야겠어. 근거를 중심으로 논리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해야겠어.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거 무엇이냐?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를 지금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에는 시간적 순서의 원리, 공간적 순서의 원리, 논리적 순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각각이 무엇인지 잠시만 여기서 살펴볼게요.
자, 시간적 순서의 원리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말하고요. 공간적 순서의 원리란 공간의 멀고 가까움이나 상하좌우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논리적 순서의 원리란 연역이나 귀납과 같이 일반적 전제와 구체적 사실 사이의 배려를 고려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를 따라 글을 쓰면 글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고 예상 독자의 기대와 요구에 맞는 전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는 지금 글을 쓸 때 시간적 순서의 원리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논리적 순서의 원리에 따라서 누리소통망이 인간관계를 강화해준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지문 계속 살펴볼게요. 자, 주제를 고려할 때 본론에서 수정해야 할 내용과 그 이유를 말해보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요거는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이제 삭제해야 한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글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도 이 이제 정우가 작성한 글을 제시를 하고 각각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글쓴이가 글쓰기 전에 고려했을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한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글을 쓰고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냐? 또는 이제 내용 일치 문제나 뭐 이제 글을 읽고 독자의 반응이 어떠할까? 이런 문제들 나올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글을 쓰는 활동에 대해서는 어차피 활동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건 넘어가고 요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글을 다 쓰고 나서 그걸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이 평가 기준에 대한 것도 이제 선지로 구성을 하여서 글을 점검할 때 평가할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준 확인해 두셔야 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냈는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정교하게 표현하였는가?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였는가? 예상 독자가 속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맞게 표현하였는가? 문맥을 고려하여 문법 요소와 어휘를 알맞게 활용하였는가?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문제 한번 직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사회적 쟁점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 그 기사문을 보고서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정우의 글 제공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묻는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글쓴이가 글 쓰기 전에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글쓴이가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을 쓰는 과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를 활용할 때의 효과로 적절한 것, 이런 것들이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 이 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지금 정서적 표현으로 중심으로 글을 구성해 감동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우가 써야 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을 쓰는 과정으로 적절하지 않죠.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은 논리적 설득을 목적으로 하며 자신의 주장을 근거에 기반하여 정교하게 전개해야 되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서적인 표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설득적인 글쓰기의 방식이라고 볼 수 없겠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이번엔 6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세요. 네,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글의 적절한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를 활용할 때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를 활용하면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글의 구조가 명확해지고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글을 이제 쓰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들 출제될 수 있고요. 또한
독자의 반응, 이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 쓰고 평가할 때, 그 평가할 때에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아까 함께 같이 살펴보았던 평가 기준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문제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